반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아쌤의 북구북구 살롱 이번에는 저자 초대석으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 책을 쓰신 3명의 저자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저도 저자거든요. 네, 본격 상담심리사 살리기 프로젝트 상담심리사로 살아남기라는 책을 오늘 이야기해 주실 저자 3분을 여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왼쪽에 계신 네, 안녕하세요. 반딩이 여러분. 네, 전 상담심리사 함광성이고요. 상담심리사로 살아남기 이 책의 이제 파트 3, 파트 4를 제가 썼고 뭐 책 쓰고 뭐 유튜브도 하고 상담하고 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 네. 사실 제 채널을 많이 보신 분이라고 하면은 뭐 익숙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자로서 만나게 되는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저 소개해야 돼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상담심리사로 살아남기 파트 2를 맡아서 썼었던 형아쌤 김진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댕이 여러분. 저는 파트 1을 쓴 상담심리사 오현경이라고 합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사실 자기가 쓴 책을 자기가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민망한 건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민망하기는 한데, 그래서 이 책을 전문적으로 알려주고, 뭐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하는 것보단 이 책에 담겨있는 어떤 비하인드라든가, 우리들이 쓰면서 있었던 일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이 상담심리사로 살아남기라는 책이 탄생하기까지의 배경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네. 형아쌤이 제안을 한 기획이었고 그렇죠. 되게 좋은 제안이었죠. 왜냐면 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은 이제 각자가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고 이제 그것을 잘 텍스트로 만들어서 엮어내자. 좀 이상한 말이지만 엄청난 창작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이제 시작을 그럼 해볼까 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던 거죠. 네, 맞아요. 네. 사실 이게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맨 처음에 알라딘을 갔어. 근데 어떤 분야든지 다 창업 매뉴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심리상담사만 없네? 요거 블루오션이겠다.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맞게 그 창업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센터 개설과 관련된 그 강의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계셨던 함쌤이 나의 지인이네? 그런데 이 센터 개설과 관련된 것만 하면은 어중이 떠중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심리 상담사의 마인드를 또 제고해보고 좀 더 그 정보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또 운영하고 있는 사람도 내 지인이네? 그러면 나는 묻어갈 수 있겠다. 난 뭘로 묻어갈까? 사실 그거를 저는 가장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아이디어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이 두 분을 함께 이렇게 모시게 되어가지고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또 너무 흔쾌하게 수락을 해주셔가지고 두 분 다 제가 맨 처음에 제안했을 때 어떠셨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제가 맨날 매일 하는 이 말을 좀 정리해서 어디다가 적어놓으면 참 좋겠다 싶었기 때문에 잘 됐다. 그러면 이때까지 하던 거를 좀 공식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 잘 됐다. 미뤄뒀던 방 청소를 핑계 삼아 할 수 있겠다. 완전. 하는 느낌으로 하셨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하고 있던 일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이해를 할 거예요. 꼭 얘기를 해야 하는 그런 것이죠? 뭐 그냥 좀 이렇게 크게 해서. 네, 크게 해서. 네. 네, 저는 네. 항상 익명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기가 참 그런데 저는 심리학과 관련된 진로나 대학원 진학하는 거에 있어서 컨설팅은 아니고 어떻게 해야 정보를 찾고 어떻게 하면 좀 덜 돌아갈 수 있을지를 매운맛을 전달하고 있는 오픈 채팅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제 느낌에는 심리 상담사들의 대나무 숲을 운영하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그건 다른 네. 방법이니까요. 네,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좀 취합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마침 맞게 제안이 들어왔고 하였다라는 거죠. 항상 저의 그 꿈은 그냥 이렇게 막 사람들이 물어보면 일단 저희 방에 자주 묻는 질문이랑 다 있긴 하지만 이걸 읽어
라고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읽어야 하는 게 많았는데 이제 하나로 이거 하나로 묶어서 어떤 하나로 질문이 일단 냈다. 들어와도 하는 필살기 궁극기를 그쵸. 만들었다. 일단 이거다. 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책 소개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 상담 심리사로 살아남기 어떤 책인지 소개를 해보도록 하죠. 이게 부제가 진로 고민부터 개업까지예요. 일단 진로 고민 파트를 맡으셨잖아요. 네, 저는 파트 1을 맡아서 정말 상담을 해야 할까? 상담을 하고 싶은 게 맞나? 라는 그 고민을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무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상담이라는 일이 맞기는 한가? 그거부터 고민을 좀 충분히 해야 결국에는 그게 어떤 대학원을 갈지, 그 다음 나중에 어떤 자격증 딸지, 개업할지, 취직할지, 뭐 할지, 유튜브 할지 다 정해지니까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맡아서 정리를 하고 썼죠. 그 파트 1에 대한 더 소개할 만한 게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사실은 상담사가 되고 싶은 분들이 보셔도 좋지만 약간 남을 좀 케어하고 그런 직업들을 관심 있으신 분들도 좀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게 진짜 어떤 거였구나라는 걸 찾아가실 수 있어서 파트 1은 어떤 직종이 보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맞아요. 상담 심리사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선한 영향력을 그쵸. 실천하고 싶은 사람. 다른 사람 잘해주고 싶은 사람, 네. 사랑이 많은 사람. 네. 그런 saram들이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심리학 용어나 이 이론하고도 만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나기도 모르게 막 상담 심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서 그쵸. 과연 당신의 진로는 무엇이냐 좀 제대로 재고 따져봐라. 네. 왜냐면 상담을 한다고 했을 때 돈이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보장이 뭐가 이렇게 대학원 나오면 자 취업이야 연봉 팍팍 올라 이런 거 아니니까 그때 가서 막 너무 자괴감에 빠지느니 하기 전에. 사실 이 책이 네. 그냥 책 가격만으로 가치를 따질 수가 없는 게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아낄 수가 아유, 있다. 그럼요. 예, 하는 이건 굉장히 적금을 붓는 것 같은 책일 수 있다. 다들 많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한 번에 망하려면 그치. 예. 하고 천천히 망하려면 상담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망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망하려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망하는 걸 막아주는 책이 될 수 있다. 네. 예. 뭐 게다가 그 단톡방에서 수련생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돌고 돌고 해서 통하잖아요. 결국 돌고 통해서 나 이걸로 뭐 해 먹고 살지? 그러니까 이걸로 오죠. 네, 그랬을 때 이걸 모두 모은 아카이브가 모두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모은 그쵸. 아카이브가 어느 정도 대략 큰 줄기? 네. 되게 중요한 파트인 게 처음에 이거 내가 평생 하고 살 수 있는 게 맞나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실 파트 1을 읽고 뭐 이거 내가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분들도 많았으면 좋겠지만 아닌 것 같은데. 아휴 내가 괜한 생각을 했군. 뭐 이러면서 접는 분들이 많았다도 분들이 있어도 좋죠. 그것만 봐도 이 책은 충분한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책은 상담 심리사로 살아남는 방법도 알려주지만 상담 심리사가 되지 않고 살아남는 방법. 그렇지. 그렇지. 굳이 당신 상담 심리사를 해야 될까요? 굳이. 를 물어보는 책이기도 하다라는 면에서 저는 이거는 그 대학생 그 학부 1학년 때 전공 필수 과목으로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출판사에서 서평 해주신 거 보니까 후기 보셨나요? 네, 봤죠. 보셨어요? 후기는 다 보죠. 네, 거기서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0년 전에 나왔더라면. 맞아. 그래요. 내가 이 길을 빠지기 전에 알았더라면 10년 전에 나왔으면 나 다른 거 했을 수도 있는데. 다른 걸 했거나 아니면 알고 맞거나 아. 그랬을 수 있을 텐데 라는 게 이 첫 번째 파트였고요. 네, 네, 두 번째 파트 이야기를 하자면 뭐 제가 이렇게 얼굴 내밀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인사드리고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고 하는 것도 봐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나름 이 폐쇄적인 심리 상담이라는 분야 내에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미천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반기지 않는 이런 바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했고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달라지는 상담 시장 내에서 당신을 살아남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좀 모아가지고 퍼스널 브랜딩 파트를 썼고요. 솔직히 그러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쓸 때는 이 책이 진짜 누가 볼만한 내용인가? 이거
팔리긴 하나? 산 다음에 욕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다 모아가지고 보면 나름 괜찮다. 괜찮아. 그러니까 나름 그럼요. 괜찮아. 그래서 저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보니까 꽤 재밌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꽤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럴싸해요. 네, 그럴싸해. 그래가지고 내가 이 심리 상담사로서도 작가로서도 유튜버로서도 어떤 식으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좌절을 했고 어떤 성공들을 했는지를 적어 놓았고요. 그런 자서전식으로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도전을 하고 시도를 해볼 사람들한테 좀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방법론 제시하는 부분이 좀 약한 사람인데 그거 하려고 되게 노력했던 거는 이 다음 파트를 맡으신 진짜 함쌤 덕분이 큰 것 같아요. 예, 함쌤이 딱 이렇게 명료하게 정리를 그쵸. 해주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도 여기 퀄리티에 밀리지 않으려면 이런 것까지 써야 돼 하는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죠. 우리 톤 맞추려고 맞아요. 노력했잖아요. 쉽지 않죠. 그니까 진짜 쉽지 않았어. 셋이 톤이 너무 달라서. 사실 그 파트 2의 제일 큰 의의라고 제가 느끼는 건 감히 상담판에서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 이거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그쵸. 그 과연 1, 2년 전에 브랜딩, 상담 이게 공존할 수 있는 단어였나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한 1, 2년 전에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상담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듣는 이야기는 미쳤구나. 뭐 하는 고민이냐. 그럴 시간에 수련을 더 해라. 그렇죠. 네가 수련을 하면은 내 남자는 그대로 따라온다. 그럼요. 예,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었는데 틀린 말은 아니긴 틀린 해요. 말은 아니죠. 예, 하지만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제 못 타는 시대가 그쵸. 살아남을 순 없어서 그래서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가 중요하지 않게 됐다가 아니라 다 중요해졌다. 이 두 개가 다 중요해져 버렸어. 그럼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점점 많아져요. 예. 얼마나 고무적인 일이에요. 학회에서도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아예 이름을 걸고 학술 대회 한 섹션을 하기도 하고 거기 또 나오셨고 네, 또 제가 네, 나왔었죠. 그런 게 되게 참 큰 일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런 면으로 따져봤을 때 상담사가 개업을 한다. 애도 꽤나 보수적이잖아요. 그럼요. 여기가 그렇게 네 이름을 걸고 센터를 열 정도로 네가 수련이 됐냐, 뭐 네임드가 됐냐, 그런 실력이 되냐라는 게 처음 질문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거기에서 센터 창업과 관련되어 있는 파트를 맡고 그리고 또 그거를 홍보하는 방법을 맡은 이 파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사실 그 이 책의 구성으로 치자면 점점 깔때기가 좁아지는 거죠. 파트 1부터 4로 갈수록. 이 큰 깔때기에서는 이렇게 툭툭툭 버리고 그래도 들어올래? 그럼 이거 해야 돼. 그렇죠. 물론 이제 상담사로서의 어떤 그 마지막 커리어가 꼭 개업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꿈꾸는 분야인데 또 그만큼 이래도 되나? 이게 내가 개업? 나 따위가? 뭐 요런 생각 때문에 실제로 상담 너무 잘하시는데 개업 못한 분들 너무 많고 그게 되게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이제 용기를 낼 수 있게끔 그런 정보들을 좀 제공하고 이 정도면은 하겠다 요런 느낌을 좀 주고 싶었던 게 이 파트 3와 파트 4의 내용들인 것 같아요. 개업하신 분들의 운영, 개업 준비, 뭐 운영, 홍보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썼고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이걸 읽으신 분들이 제가 기대하는 건 아까 말했듯이 나도 대신 이제 좀 준비가 된 분들이 사실은 해도 되는데 아직 아니지 않을까 막 이래가지고 막 못하는 분들이 좀 용기를 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기대였고 우려는 준비가 안 된 분도 이걸 보고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그거 저희 되게 많이 고민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창업 파트가 처음에 나오면 안 된다. 네. 마지막에 나와야 되고 처음에는 큰 깔때기로서 여 얘기부터 나와야 된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할 사람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것 때문에 왜 고민되는데 맞아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고 그런 취지로 어떤 기술을 했고 그래서 저도 좀 톤을 맞추는 것에 있어서 제가 파워 S거든요. MBTI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막 현실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고 용기를 많이 냈으면 좋겠다. 사실 그게 더 설득력이 있었다고 보는 게 이게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은 현실에서의 여러 가지 제약들과 세금이라든지 뭐 실제 뭐 이런 것들을 못 챙기거나 모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정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는 파트들이다 보니까 아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구나 하는 게 되게 명확하게 나온 것 같고 특히 그 홍보 파트는 실제 본인이 걸어온 그 길에서 느낀 것들을 고스란히 담으신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딱 보면서 뭔가 감성적인 울림과 함께 어떤 그래요? 신빙성이 확 올라가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아 좋네요. 네. 사실 그 홍보 파트는 특히 좀 많이 우려가 되는 게 어쨌거나 결국에는 돈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고 그치? 그런 것들 자체를 이제 상담계에서 좀 이렇게 좀 어려워하고 뭐 마치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그냥 되게 약간 정진만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저도 이걸 하면서 욕먹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다행히 아직까지는 안 먹었고 네. 그리고 가장 고무적인 건 그 저희들이 고민했었던 건 그래서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이 책을 더 많이 접하면 어떡하나였는데 아유 이거를 쓴 그 곳이 학지사예요. 네, 학지사라는 이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빙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지사에서 이 책 괜찮은 것 같다. 씁시다 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고민했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풀리는 네, 그런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었어요. 네, 뭐 자연스럽게 각 파트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제 이 파트들을 쓰면서 우리들이 기억에 남는 썰이나 비하인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으면은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썰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전 사실 아까 말했던 거랑 비슷한 결인데 이제 저희가 쓴 거를 노션 같은 데서 이렇게 보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폰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솔직히. 진짜 안 맞았어. 너무 너무 처음에는 사실 그러니까 누구는 했어요고 누구는 습니다고 뭐 했다고 뭐 이런 것도 제 기억에 처음에 안 맞았거든요. 안 맞았죠. 이거를 이게 아무리 해도 전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그 했답니다 뭐 이런 표현들 있죠. 아 근데 그 쓴 그 파트의 성격 자체도 그렇게 해버릴 수가 없는 파트기는 해요. 그게 좀 애매했어요. 뭐 예를 들어 홍보 파트라고 하면은 이렇게 올리시면 된답니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약간. 그럼 네이버 블로그 돼버리는 네, 거지. 그래서 그쵸. 약간 막 미소도 넣어야 될 것 같고. 그 이모티콘 거. 그거 그 톤을 맞추는 게 되게 어려웠고 그래서 전 처음에 뭐뭐 했다로 썼다가 뭐 나중에 습니다로 바꾸고 이랬던 것 같거든요. 습니다 2로 처음 써봤어요 책을. 그래서 그게 훈련이 좀 됐어요. 뭐 요런 게 좀 기억에 남네요. 톤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서로 이미 어느 정도 했었던 거를 모으는 거니까 되게 책 작업이 의외로 쉬울 수도 있겠다 했는데 의외의 복병이었죠. 딱 보고 나니까 정말 색이 다 달라. 그래가지고 야 이거 전반적으로 싹 다 갈아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들었는데 그 색깔을 보자면 되게 도란도란 조곤조곤 이야기해주는 투. 그쵸, 앉혀놓고. 네, 자, 들어봐. 자, 네가 지금 모르는 게 있는데 막 이러면서 알려줘 볼게. 얘기하는 그런 투였고 저는 약간 좀 썰푸는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요. 네. 저 나름의 약간 좀 그 가벼운 느낌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갔었는데 그런 걸 되게 넣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약간 제품 설명서 같은 파트 3, 파트 4가 나왔다. 쓰면서 기억에 남는 썰로 우리들 색깔이 잘 안 맞았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할 게 있을까요? 저는 분량이요, 분량. 분량? 네, 엄청 많은. 다 썼는데 난 되게 짧았는데 엄청 많더라. 그래서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늘려야 되는데 제 파트는 사실 늘리자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늘릴 수 있고 줄이자면 또 굉장히 줄일 수 있어서 얼마만큼을 해야 할까를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들으면서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샘솟는 게 전 그냥 막 썼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나 때문에 지금 힘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되게 많더라고요. 아우, 분량이. 그러니까 전 그냥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매운맛에서 썼었던 내용 이런 것도 좀 차용을 했으니까 이게 불어나면 팍팍팍 불어나서 이 정도면은 괜찮겠다. 이 정도면 책이 나오겠다. 그냥 이 정도의 생각이었는데 제 분량을 보고 그런 고민을 하셨군요. 네, 그렇죠. 전 함쌤도 그렇습니다. 아니요, 저는 분량이 전 짧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그냥 솔직히 말하면 두 분 분량을 잘 안 봤어요. 그냥 뭐 어차피 내가 할 말은 정해져 있다. 뭐 그 정도? 그냥 톤만 봤어요. 톤만. 그럼 좋게 생각하면은 사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짧아질 수도 있었는데 우리들 덕에 길어졌다. 그러네. 예, 잘 이건 됐네. 네. 우리들 덕인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럼-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건 비하인드인데 한번 좀 내색을 비추기도 했는데 그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경험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걸로 막 강의도 이미 진행을 여러 번 하셨었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방장을 하고 있는 이 경험 또한 굉장한 경험이어서 이걸 그냥 난 아이디어만 가지고 이렇게 슬쩍 좀 발올려놓는 느낌? 그러니까 제 챕터가 되게 초라하게 느껴졌어서 그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전 엄청난 고심을 하고 오케이를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던지니까 좋네요? 좋네요? 왜 좋지 이게? 나랑 같이 한다니까? 아깝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위로의 들었어서 댓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로의 댓글 여러분 파트 2를 보고 어떠셨는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약간 좀 그런 뭔가 부채감이 있었어요 저는. 그 부채감은 제가 지연 행동을 함으로써 많이 덜어드리지 않았나요? 네.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원고를 계속 넘기지 않았죠. 그럼 그 얘기 좀 해볼까요, 저희가? 사실 그 파트 3이랑 4를 한 분이 쓰셨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마감되기 전에 파워 J. 깔끔하게 딱 써가지고 올려주신 분이 함쌤이시고, 그럼 저는 이제 한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후에 계속 이게 마음의 부채로 갖고 있다가 해가지고 올린 게 저. 그리고 이제 한 2주에서 3주? 죄송하다, 죄송이가 되어서 항상 그러면 미루고 미루는 P. 근데 또 그렇게 해갖고 또 올라온 거 보면은 또 내용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치. 여기에 이런 도표까지 만들었구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혹시 어땠어요? 그 파워 J로서 이 파워 P의 표정. 좀 뭐 짜증났죠. 그럼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한테 굉장히 익숙한 경험이라서 전 좀 성격이 그 부채감과 할 일이 쌓여 있는 걸 너무 못 견뎌요. 그래서 빨리 털어버리는 거예요. 저 그래서 항상 근데 이렇게 그룹 작업을 하면 거의 제가 무조건 빨리 해요. 빨리 하고 그래서 저는 제 거 털었으니까 그냥 끝이에요. 그냥 그때부터. 그래서 뭐 그렇게 뭐 그러진 않았어요. 네, 그렇군요. 사실 뭐 거기에서 틀어졌다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세 명이 함께 있을 수도 없지 않았을까 싶어서 여러분 저희 친해요. 네. 친합니다. 네. 그래서 쌤이 뭐 그런 부채감 얘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쌤이 총대를 매줬고 이걸 그쵸. 엮었고 그리고 지금 출판사와의 온갖 컨택과 그 중간에서 해야 될 것도 쌤이 다 해줬고 참 다행스럽고 감사합니다. 제안이 없었으면 못 나올 거니까요. 이제 뭐 저의 손에서도 떠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은 보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향방을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책이기 때문에 저희는 추천할 테니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책을 낸 다음에 주변 반응을 듣고 싶은데 이게 책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그 로망이 있잖아요. 쓰기 전에는 이걸 쓰고 나면은 내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일단 저는 했었는데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을 쓰면서 그 로망은 깡그리 날아갔던 상태에서 쓴 책이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책을 낸 다음에 변화가 있으셨는지 어떠셔요?
저는 일단 사람들이 뭐 많이 볼 수 있는 책이 아니다. 음. 일단 기본적으로 이쪽에 관심 있는 분, 그러니까 완전 대중선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가령 수입이라고 해도 이거 나한테 큰 수입이 될 책도 아닐 거고, 그래서 뭐 솔직히 말하면 큰 기대가 없었다. 의의만 있는 책이다 저한테. 그런 책인데 책 내고 나서 체감되는 변화 같은 건 없었고요. 근데 이제 상담사분들이 제목을 보고 살아남기라니 막 이런 이제 반응들과 저한테 상담을 받는 상담 선생님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책장에 제가 이렇게 꽂아놨을 때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흥미로운 그 눈빛. 그냥 일단 왜 꽂혀있는 책은 막 사실 그런 책이잖아요. 뭐 정신분석이니 뭐 대상관계니 뭐 이런 좀 죄송한 말이지만 노잼 같은 제목의 책들만 있다가 이제 갑자기 저런 뭔가 저라도 흥미롭거든요, 제목이 이미.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저의 내적 만족감이 컸다. 우리가 제목을 잘 뽑았구나. 사실 이 살아남기라는 워딩에 고민이 좀 있었잖아요. 너무 자극적이진 않을까. 하지만 이것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워딩이 없다. 해가지고 약간 좀 유튜브 감성이지만 한번 넣어보자 해서 넣은 살아남기인데 이 키워드 때문에 이 현역 상담사들의 엄청난 공감을 자아낼 수 있었다. 이거는 누가 봐도 현역 상담사들이 쓴 책이다 라는 건 이 살아남기에서 나오는 그 효과인 거죠. 네. 좀 슬픈 얘기기도 해요. 그만큼 이제 살아남기 어렵다는 얘기기도 해요. 그니까 네. 그리고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이 책이 나오고 이제 출판사에서도 얘기를 막 해주셨는데 출판사에서 그거를 뽑아내 줬잖아요. 되게 따뜻한 연대의 책이다. 아 맞아. 정말. 쑥스럽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정말 연대라는 단어는 아주 의외였어요. 그러게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된다를 그쵸. 녹여낸 책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따뜻한 연대를 느끼다니. 느끼고 그리고 읽으신 분들도 그 부분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해주셔서 그렇구나. 제일 마음에 들어 하셨던 파트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당신이 여기까지 있고 내가 갈 길은 심리 상담사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굉장히 축하한다. 돈을 세이브했다. 당신은 여러 가지 그 수련비와 대학 네. 등록금과 뭐 등등을 세이브하셨다. 엄청난 공감. 왜냐면 그 멘트 실제로 제 채팅방 그 오픈 채팅에서도 되게 많이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몇천여 개의 자격증을 따라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얘기할 때 저희 단톡방에서 그 돈으로 치킨을 사 먹어라. 그렇지. 그게 훨씬. 그쵸. 다들 굉장히 그 얘기 들을 때 엄청 좋아하거든요. 헉, 그런가요? 하고선. 왠지 내가 이득 본 느낌이잖아요. 실제로 이득이지만. 이득이에요. 네, 실제로 이득이지만 더더욱 그렇게 얘기해주면 이득 본 느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떠세요? 책 낸 다음에 변화가 있으셨나요? 저는 제가 체감하는 변화는 그러니까 외적으로 정말 체감하는 변화는 크게 없는데 그냥 저의 내적으로 저는 항상 익명성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까져서 그러니까 이름으로 이제 나온 책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저 온라인에 나름 잘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도 누가 제 정체를 알아도 그분들이 이제 귓속말로 와서 오픈해서 혹시 이러면서 얘기하셨는데 이제 망했다. 그치. 이제 뭐 검색만 하면 나오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도 앉았다. 그러니까 게다가 쓴 내용이 그냥 아예 다른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서 익히 다루던 익명의 이름으로 익히 다루던 그냥 내용을 제 말투, 제가 하던 말. 그러니까 그 단톡방을 이용했던 사람이 이거는 어디선가 익숙한 향기가 난다. 누가 봐도 이분이 쓴 건데. 네. 그러면 두 분 다 책 낸 다음에 이렇다 할 변화를 체감하지는 못하신 거네요. 뭐 축하한다 뭐. 개인적 만족감 같아요. 네, 저는 진짜 방 청소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네. 저도 약간의 기대감이 있기는 했어. 학지사는 뭔가 다를까? 이런 생각을 살짝 했다가 저한테 가장 그래도 뭐 이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 하면서 욕도 많이 먹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책으로도 나오고 그리고 이게 나 혼자만 쓴 책이 아니라 이 대단하신 분들과 쓴 책이 왜 자꾸 대단하다고 하는 거죠? 주관적으로 대단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과 같이 쓴 책이기도 한데 이게 학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그 주제로까지 됐어요. 이게 되게 쫙 하고 스트레이트로 탁 하고 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유튜브에서 했었던 내용이
뭔가 이단의 내용이라거나 욕먹을 내용이 되지 않았구나. 약간 까방권을 받았군요. 까방권을 받기도 했고 약간 좀 선구자가 됐다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 까방권은 저도 좀 받았어요.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 어쨌건 저는 석사랑 박사랑 다 아동을 전공을 했으니까 음. 항상 어디를 가든 선생님은 아동을 보잖아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담심리사를 어쨌건 나왔으니까 저는 항상 이 두 정체성을 되게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쪽에 대한 걸 좀 무게를 실어서 받은 느낌이라 까방권을 저도 넣었어요. 아 그렇네. 저 까방권? 여기도 까방권. 혹시 까방권? 전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까방권. 네, 그쵸. 1급이니까. 아니 하긴. 그래서 저는 사실 까방권을 위해서 이전에 많은 노력들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럼 이게 지금 이렇게 제 보호막입니다. 보호막을 쫙 펼쳐주고 있는 거네요. 그 학회 홈페이지에 그 학회원 신간 게시판에도 올라와 있어요. 딱 보면은 눈길이 한 번씩은 이렇게 가지 않을까. 표지도 예뻐서. 맞아요. 표지도 이뻐서 이쁘게 표지 만들어주신 우리 편집부에게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여러 막 서평단 모집도 했었고 그런 그 내부적인 그 홍보 차원에서의 움직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 책을 보신 분들의 리뷰, 블로그 이런 것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혹시 그 내용 중에서 이거는 쓴 맛이 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기억에 나는 게 있다. 하는 게 있다면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저는 보자마자 공유를 드렸었던 다른 직종에 계셨던 분이 내돈내산 이걸 사서 보고 나 이거 아니다 하고 덮으셨다고 한. 박수 한번 쳐야 돼. 그렇지. 그거. 잘하셨어. 저도 서평에서 제일 기억 남는 거는 제목이 10년 전에 봤다면 나는 상담을 하지 않았을 것이단가 뭐 그 있었죠 뭐 그런 거. 맞아요, 있어요. 그 제목이 참 큰 일을 하고 있다. 큰 일을 하고 있다. 근데 물론 밑에 내용 그런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좋은 내용이었는데 근데 저는 진짜 아까 말했듯이 그 파트 1과 뭐 이런 데서 내 길이 맞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가늠했다라는 그런 서평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서평들이 되게 전 좋았어요. 그러니까 파트 1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도 없었고 시간 없죠. 거기에 대한 그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어쩌다 보니까 파트 3과 4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맞아요.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파트 1의 그 가치가 더 부각이 됐던 것 같고 저는 기억에 남는 것은 되게 민망했는데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을 보고 끌렸는데 펼쳐보니까 어머 내가 알고 있는 형아쌤이 쓴 책이잖아. 그러면은 믿고 봐야지 라고 하는 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되게 올려치시잖아요. 어지간한 상담사는 다 알고 계실 형아쌤이 쓴 책이라니 뭐 이런. 근데 맞을 수도 있죠. 저희 단톡방에서도 제가 이거 얘기하자마자 저기 있는 저자분 중에 한 분 알아요. 형아쌤 알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그런 얘기 자체가 퍼스널 브랜딩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했다는 입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서 그래 내가 여기에 끼어도 되는 그거였구나라는 게 있었고 가장 뿌듯했던 거는 제가 쓴 파트 중에 완벽하려고 하면 시작 못한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부분을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해라. 그게 다 경험인데 너무 이게 대기만성형으로 하려다 보니까 못하는 것 같다.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겠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많아서 그거는 꽤 뿌듯했습니다. 혹시 이거 말고도 더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으실까요? 저는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잠시 가져오도록. 제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저는 진짜 이 책을 쓴 거 자체가 제 단톡방에서 있었던 시간이 모여서 썼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벤트를 열었단 말이에요. 나눔 이벤트였죠. 나눔 이벤트를 열었죠. 받았던 그 내용은 딱 두 가지였어요. 이 책을 읽고 싶은 이유와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할 계획, 난 뭘 할 건지. 그래서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되게 나 이 직업의 매력을 되게 많이 느꼈고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계시는 분들, 이미 하고 계신 분들, 개업 준비하시는 분들 읽으면 도움 되게 많이 될 것 같다. 근데 이 표현을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되게 길을 찾고 싶고 답을 찾고 싶다.
주변에서 그 한 분이 그 얘기 해줬어요. 주변에서 이미 좋다고 추천을 해줘서 오. 장바구니에 넣어놨는데 이런 이 책이 제 책인 줄 몰랐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받고 싶다. 장바구니 취소하고 이걸로 받고 싶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그 이벤트 신청해주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되게 많았어요. 사실 난 이미 이걸 샀다. 샀는데 저자가 어쨌건 준다면 거기 이렇게 사인해서 주면 그거를 내 지인한테 선물하고 싶다. 뭐 내 내담자가 저런 고민하고 있을 때도 추천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받았고 믿고 줄 수 있는 책이다. 네네네. 그래서 취업 시장에 이제 뛰어든 분도 어떻게 해야 내가 진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선배들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싶다. 우리 또 옆에 선배 있으면 계속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업상 선배가 잘 없잖아요. 근처에. 그래서 옆에 있는 선배가 있으면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나의 정말 먼 미래 그 노년기가 되어서도 난 상담사로 살아남고 싶은데 그때에 옆에 있을 선배 같은 책이 되면 좋겠다 하고 전반적으로 다들 내가 읽고 주변에 얘기할게요가 많았거든요. 계획이시긴 했지만 저한테 책 받으신 분 트위터 팔로워 1000명 넘는다고 올리신다고 하셨으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기대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어쩌다 보니 걸음걸음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의 두려움도 되게 큰 것 같다. 살아내기보다는 살자라는 마음으로 공부해야지보다는 공부하자라는 마음으로 상담사로서 나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아직 상담사의 삶이라고 내가 상담사라고 말하기엔 아직 너무 어려서 그 길에 힘을 좀 받고 싶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이분의 얘기도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분이 처음 상담사로 내 내담자를 만날 때 내 마음은 최대의 이익은 주지 못할 망정 피해는 끼치지 말자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윤리, 마음가짐에 마음이 너무 쏠려서 계속 나 자신한테 엄격해지고 다른 상담자들한테도 되게 민감해지더라. 그래서 스스로를 너무 피곤하게 만들었고 염세적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타인이나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계속 난 정말 떳떳한가? 이 생각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나 이 직업 진짜 오래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할 때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곱씹고 하면서 이 책이 나온다고 해서 너무 반가웠고 내 마음을 정리하고 잘 정리해서 잘 살아남고 싶다. 직업에 대한 애정이 뚝뚝 묻어난다. 그쵸. 그래서 이분의 계획은 일단 읽기입니다. 정말 읽고 나서 여러 가지 밀려드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또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드네요. 신청서 보고 되게 울컥울컥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게요. 실제로 읽으시면서 살짝 울컥하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진짜 지금 이렇게 몇 개 읽어드린 거 말고도 제가 이제 다 수집하고 나서 다 없앤다고 해가지고 저 혼자만 이제 알고 있는데 참 모든 직업이 그렇지만 이 직업도 참 고민 많이 하고 하는 직업인 것 같아요. 네. 진짜 고민이 그쵸? 많을 직업. 그리고 고민이 많아야 되는 많아야 직업이기도 되는 하죠. 직업이기도 많아야 하고. 되는 직업이죠. 되게 좋다. 그 직업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는 어. 내용이라는 게 너무 좋네요. 네. 그냥 책 주신다니까 받을게요. 잘 읽어볼게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 아니었고요. 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되게 이걸- 마음을 엄청 많이 이렇게 적어주셔가지고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나도 나눔 이벤트 하고 싶다. 하세요. 네, 그럴까요? 여러분 하세요. 나눔 이벤트 할까요? 하세요. 네. 여러분 원하십니까? 형아 쌤한테 받고 싶으신 분은 댓글로 써주시면은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요즘 벌이가 좀 안 좋아가지고 내가 뭐 확실하게는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원하신다고 하면 제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관련해서 지금 이것을 내가 가는 길에 그 앞잡이 아니면 뭐 선배 이런 앞잡이. 길잡이 그래 앞잡이는 좀 그렇다. 그래 내가 가는 길에 길잡이 네. 선배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중에 조금 더 적극적인 분들은 직접적으로 책을 보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북토크 안 열어주시나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분이 좀 계셔서 그쵸. 혹시 만약에 이런 걸 연다고 하면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재밌을 것 전 같아요. 재밌을 것 같고 좋은데 어디서 어떻게 여는 거죠? 그치. 어디서 어떻게 여는지가 사실 그런 거잖아. 그 짤방 있잖아요. 이렇게 생일 파티 열었는데 혼자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울고 있는.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고 그리고 열어주세요 해서 열면은 안 오셔. 그렇죠. 그래서 수요를 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너무 좋겠다 열어주세요가 아니라 난 진짜 열면은 참여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댓글로 적어서
제가 수요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고 만약에 북토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글쎄요. 좀 듣고 싶은 얘기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거기에 질의응답을 네, 조금 더 거기에 크게 오신 키워서 혹시 뭐 여기에서 좀 더 추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나 이런 게 있으세요? 아니요, 저도 뭔가 제가 준비한 걸 전달하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책에 많이 돼 있고 궁금하신 점들이나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뭐 미리 얘기해 신청서나 뭐 이렇게 주면 그 얘기를 풍성하게 준비해서 가는 거. 그래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직접 만나가지고 한다면 차마 책에서는 못 썼던 약간 좀 오프 더 레코드의 이야기도 좀 더 생생하게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의미는 있을 거라고 보고 저는 참 재밌을 것 같아서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수요를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들 딱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런 수순대로 했지만 이 부분은 좀 빼먹은 것 같다. 이런 파트도 들어갔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게 혹시 있으세요? 저는 여기에 흐름이 상담심리사가 되자. 어떻게 돼야 되지? 그리고 된 다음에 그럼 나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보여줘야지. 그럼 그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야 되지? 인데 이런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개업을 하기 전에 있어야 되는 그 수련을 하고 취직을 해가지고 어디 기관에 몸담고 경험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그 부분이 빠진 거에 대한 살짝의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넣자고 하니 그러려면은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관마다의 특성뿐만 아니라 너무 달라서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좀 민감한 정보기는 해. 네. 해서 차마 넣자는 이야기를 못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파트 1의 분량을 엄청 고민을 한 거예요. 수련도 써야 될까? 근데 어쨌건 책은 딱 나오는 순간 저게 고정이 되는데 수련은 계속 바뀌잖아요. 조금씩 바뀌어서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쓰지 말자로 저는 혼자 결정을 한 거였거든요. 네네. 그런 얘기 북토크에서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조금 그렇죠. 더 텍스트로 하기 좀 어려운 얘기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북토크에서 이야기를 하고 정말 그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 다양한 것들을 수기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로 책을 또 새로운 걸 하나 더 상담심리사로 살아나게 파트 2 아니면 속편 뭐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책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아직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 나 이 이야기 하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딴 건 없고요. 이 책의 제목이 진로 고민부터 개업까지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이 길의 끝이 무조건 이제 개업이다라고 생각하실까봐 하는 말이지만 개업은 그냥 여러 엔딩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또 다른 길들도 많이 있으니까 꼭 이것만은 아니다.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저자가 이렇게 가고 있다 하는 네.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유일한 완결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이게 개업이라는 것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기 때문에 뭐 정말 적성하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럼요. 제 주변에도 개업을 하셨다가 개업은 자영업 있잖아요. 결국엔. 안 맞는다. 그래서 다시 기관 가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그 선택지까지 너무 이 책을 통해서 좁히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아까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뭐라고? 요거 끄고 나면 그 다음엔 촬영할 수 없어요. 네, 지금 얼른 생각해 주세요. 까먹었어요.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쉬운데? 생각났다. 네. 그 서문과 맨 끝에 제가 각자 편지를 썼는데 그거를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앞부분에 담을 수 없는 그 미묘한 무언것들 그런 것들이 각자의 편지에 조금씩 더 녹아 있어서 각자 스타일도 좀 더 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편지를 꼭 읽어줬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 파워 J로 쓴, 뭐 SJ로 쓴 이 파트 3, 4에는 담겨 있지 않은 함쌤의 온정적이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게 편지엔 있단 말이에요. 그 편지에 딱 써져 있기 때문에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네. 서평들, 지금까지 나온 서평 중에 거기를 언급한 내용은 없었네요. 그렇네. 네, 거기 부분이 엑기스입니다. 네, 꼭 봐주시길 바라겠고. 저는 이 책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앞으로도 책을 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저에게 다양한 책들이 있겠지만 이 책의 의미는 꽤 더 있을 것 같아요.
함께 한 책이기도 했고 이 쓰면서의 과정이 되게 재밌기도 했고 저 혼자서라고 하면은 되게 좀 얕은 수준으로 됐을 거가 아무래도 브레인스토밍이 되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잡힌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도 강력하게 추천을 할 수 있는 책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상담심리사로 살아남기랑 관련되어 가지고 이 저자분들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 하신다고 한다면 뭐 자리는 또 유튜버로서 마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오늘 준비한 북토크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저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반딩이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인사하고 마칠까요? 네. 인사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시나요? 한번 살아남으세요 이럴까요? 반딩이들한테 원래 어떻게 인사하세요? 네? 여러분 반짝반짝한 하루 되세요 이러는데 하면 되겠네요. 그거예요. 아 그럴까요? 네, 네.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짝반짝한 반짝반짝한 하루 하루 되세요. 되세요.